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교교위가 진짜 오랜만에 열린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을 맡고 있는 최선주라고 합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정성을 다하는 정성식 선생님도 못 오시고 이해를 잘하시는 이해중 선생님도 아직 못 오셨는데 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 선생님들의 10분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소개 멘트에서도 보셨듯이 저는 그냥 평범한 옆반 선생님이에요. 제가 지향하는 삶은 필부필부 장사미사 감나물려의 삶인데요. 제가 어쩌다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됐는지를 돌이켜보니까 다 실천교육 교사 모임과 인연을 맺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좋은 선생님들 따라다니고 교교위 열린다고 하면 쫓아가서 좋은 말씀 듣고 끝나면 뒤풀이 가서 이렇게 술 마시고 하다 보니까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따 끝나고도 네, 즐거운 이야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 이번 책을 쓰면서 초등에서는 두 파트의 두 꼭지의 글이 실려 있는데요. 하나는 전북에서 근무하시는 황장원 선생님께서 시골학교의 이야기를 써주셨어요. 네, 사실 제가 황장원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육활동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구나, 이런 장면에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 반면에 저는 이제 서울에서 근무를 하면서 코로나라는 태풍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그 풍랑과 해일 속에서 어떻게든 이 키를 놓치지 않고 배를 한번 몰아보고자 애썼던 많은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그냥 대표로 담게 되었습니다. 사실 되게 긴장도 많이 되고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제가 뭐라고 이 글을 쓰죠?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사실 평범하기로 치면 제가 가장 평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이야기가 모든 선생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네, 여기에 화면 보이시죠? 제가 좋아하는 백희나 작가님의 알사탕이라는 그림책에 나와 있는 페이지 하나를 패러디를 했는데요. 그 그림책을 보시면 주인공 동동이에게 동동이 아버지가 엄청난 잔소리를 하십니다. 밥 먹을 때 밥풀 흘리면 안 된다. 이는 닦았냐? 팬티는 바로 갈아입었냐? 옷장에다 집어넣었냐? 이런 잔소리들로 가득한데 사실은 그게 다 사랑의 말이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이런 잔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가장 많이 했던 잔소리를 한번 꼽아보자면 그림 이거 다 그린 거라고요? 이 부분 조금 더 칠해보면 어때요? 다 그린 거야. 그래도 조금 더 해보자. 이런 이야기 조금 더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복도에서 화장실 갈 때 뛰지 말 때 제발 좀 걸어갑시다. 부정적인 말로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걸어가세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뛰다가 넘어져서 머리 깨진 이야기 해줬죠. 선생님이 겪은 거예요.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상이잖아요. 우리가 아이들하고 함께 살아가던 이런 일상이고,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수업 이외에도 선생님과 친구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배웠던 수많은 이 페이지에 하나에 담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우리 모두 다 하나씩 다들은 가지고 계시겠죠? 제가 몇 해 전에 이런 일상들이 너무 반복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지? 정년이 언제 남았지? 이런 걸 막 세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던 차에 5학년 친구들에게 리코더를 가르쳐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얘가 소리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분명 3학년 때부터 리코더를 배웠을 텐데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걸 보고 오늘 너와 나는 소리를 내고 간다. 이런 생각에 아이를 남겨서 리코더 지도를 했는데요. 아직도 그날의 그 한 장면이 잊어지지가 않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때 막 삑삑대던 소리, 그 다음에 아무리 막아도 막히지 않고 이렇게 빼꼼 나와있던 그 반달 손톱만큼 남아있는 그 구멍, 심지어 그 아이의 침 냄새까지도 계속 기억이 나면서 와, 너무 힘들어,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느 날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듣고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네, 넘겨주세요. 이분인데요. 어디서 많이 뵌 분이죠. 누구시죠? 네. 네, 대망 차승민 선생님이신데요. 이게 저희 2017년에 실천교육 교사 모임에서 교사가 바라는 교육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포럼이 한번 열렸었는데
제가 정말 그때 이제 앉아서 듣고 있었는데 차생민 선생님의 한마디가 저에게 너무 힐링이 됐어요. 네. 이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일상이요. 저는 그냥 매일매일 반복되는 지루하고 힘든 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지루하고 힘든 일이지만 매일매일 반복해야 하는 그 일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게 바로 교사의 일상이다라는 이야기를 차생민 선생님께서 해주셨는데요. 그 다음에 그 아이랑 똑같이 또 마찬가지로 리코더 지도를 하는데 하겠더라고요. 계속. 나 이거 계속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정말 진짜 기본부터 차근차근 다시 이렇게 해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다가 문제는 코로나입니다. 바로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당연하게 밥 먹듯이 뭐 공기 마시듯이 당연하게 느껴왔던 그런 일상들이 그냥 밥 먹는 게 아니었네? 그냥 우리에게 공기 마시듯이 존재했던 게 아니었네? 라는 것을 알게 한 커다란 사건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아이들하고의 이렇게 매일매일 누리던 그 일상이 흔들리니까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애들과 선생님, 아이들과 어머니들은 나만 보고 있는데 내가 이 학급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하지? 그런 질문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손잡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 수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물론 가르쳐야 될 것이 굉장히 많죠. 국어도 가르쳐야 되고 수학도 가르쳐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온라인에서 어떻게 풀어나갈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컸지만 가장 먼저 했던 고민 그리고 가장 길게 했던 고민은 바로 이거였어요. 우리가 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5학년 그때 온라인 수업을 할 때 5학년 담임이었는데요. 5학년 친구들과 5학년 1반이라는 반으로 모였는데 우리는 진짜 우리인가?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첫 온라인 수업을 했던 그 수업이 생각나는데요. 그 수업은 바로 우리 반의 가치를 함께 생각해보는 수업이었어요. 이게 등교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는 같이 얘기도 나누고 모둠 활동도 해보고 옆에 친구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할 텐데 온라인으로 풀려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시도했습니다. 우리 반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 그런 이야기들을 아이들하고 계속 꾸준히 나눴었던 것 같고요. 등교를 하기 전까지 어떻게든 반을 세워야 되겠다. 학급 세우기에 좀 힘을 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반 친구들하고 했던 것이 이제 미라클 모닝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이미 아이들의 삶이 너무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고 언제 개학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이들하고 우리 이제 좀 있으면 등교도 할 텐데 좀 습관도 세워보고 좋은 일도 한번 해보자 하면서 이제 챌린지를 했어요. 그래서 매일 미라클 모닝을 하면서 자기의 목표를 이제 학급 홈페이지에다가 인증을 하면 인증을 할 때마다 100원씩을 적립을 했어요. 그래서 그 100원씩 적립한 금액을 모아서 좋은 일에 한번 써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11일 기적 챌린지라고 해서 미라클 모닝 프로젝트를 했는데 아이들하고 어디에 기부할지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투표를 통해서 같이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동학대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친구들을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아이들이 의견에 많이 공감을 해줘서 프로젝트가 끝나고 거기에 이제 기부를 하는 과정을 함께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어느새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의식이 조금 생겨나는데 보탬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했어요. 네. 등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굉장히 쉬운 상황이 아니잖아요. 등교를 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등교 수업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라인에서는 협업이 가능했는데 등교 상황에서는 모이지 마세요. 떨어지세요. 쉬는 시간에는 자리에 앉아서 보냅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 제 자신이 너무 싫더라고요. 아이들한테 협력하라고 같이 해야 된다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상황이 이러하니 얘들아 너무 미안하지만 우리는 함께 놀 수 없어 라는 말을 할 때의 자괴감 그렇다고 아유 에라 모르겠다 야 우리 반은 놀아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머니들도 너무 민감해 하셨고요. 주변 학교나 학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때마다 불안한 메시지를 자꾸 보내셨어요. 아이들도 선생님 코로나 걸릴까 봐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하루는 저희 반에 확진자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아이들을 이제 다 돌려보내는데 가면서 아이들이 엉엉 울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코로나 걸릴까봐. 엄마랑 통화를 하면서 엄마 우리 반에 코로나 걸렸대 이러면서 울면서 가는데 아, 교사로서의 역할이 뭘까 이 아이들과 안정시켜주고 괜찮아 토닥여주고 우리 같이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어 하는 게 교사의 역할이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좀 담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맡아야 할, 학교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역할이 있다면 무엇일까? 저는 바로 연결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되게 불확실한 시대라고 하잖아요. 코로나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또는 제3의 전염병 또는 외계인의 침공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학교가 가지고 있는 역할을 하나씩 덜어가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학교의 역할은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연결하는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아이들하고 공감해주고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함께 있어. 선생님도 너와 함께 있어. 그리고 너희도 내 옆에 있어줘.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고요. 여기에 계신 실천교육교 사무인 선생님들도 다른 마음이 아니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